안녕하세요. 앞으로 규태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 냉동창고 물류창고는 창고에서는 약 한 70여 분 정도가 작업 중이었고 건물 전층에 우레탄으로 해서 마감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때 지하 2층에서 최초 폭발과 함께 발화가 되었습니다. 폭발 발생하고 바로 다시 재폭발해서 한 7, 8차례의 폭발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연 면적은 약 한 11,000m² 정도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총 38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폭발과 함께 있었지만 비상 대피로가 충분하지 못해서 2층에서 최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고 과정 및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 보시면 1시 30분경에 지하 2층 냉동창고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 폼 작업 중에 유증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1시 32분경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용접 작업이 있었고 그때 인화성 유증기와 만나가지고 대규모 폭발과 함께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주연 가연성 물질로 번지면서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된 탓에 유동성 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하염이 치솟아서 연기가 굉장히 진하게 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서 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착공이었고 20년 6월 30일 날 완공 예정이었으며 공정률이 약 한 85% 정도였습니다. 4월 29일 날 1시 32분경에 용접 작업 불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우레탄 폼 가연성 소재가 많은 실내에서 두 작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명의 사망자와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피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2020년 6월 18일 날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요점을 크게 보면 발주자, 건축자재, 작업 중 안전 조치하고 관리 감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주자에게는 공사 전에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해서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지 마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건축자재에는 샌드위치 판넬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하고 우레탄 폼 등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신설해서 화재 안전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작업 중 안전 조치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과 하기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시키고 강제 환기 장치 설치를 하고 안전 전담 감리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관리 감독은 위험 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지자체의 지도 근거 마련해서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에 동일한 사고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공 중에 있는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둘째는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 단계의 적정 공기 보장부터 해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 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 단계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셋째는 안전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설 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첫 번째, 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해서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서 적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체는 지금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건축자재 화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
600m3 이상 창고, 1000m3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하재 안전 기준 난형 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 모든 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지금 보면 철제 안에 스티로폴이 들어있으니까 불이 나면 이게 스티로폴에서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건축자재 하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겁니다. 하재 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 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 난형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난형 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 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열재 공사 중에 전담 감리를 배치하겠다는 거고,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 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하재 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랍니다. 방화 유리창이 보면 스티 받은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설치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같이 스티를 받게 되면은 방화 유리창 같은 경우도 가격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품질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 하재 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하재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및 확대 및 부시 점검을도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셋째, 하재 위험 작업은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하기 취급 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고,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 가스 경보기, 강제 환기 장치 등 안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위험 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거고, 안전 전담 관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 감리 대상 공사에 배치토록 하여 원청에게도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나 내용 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 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는데,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하재 안전 감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현재로서는 시공 완료된 건축물에 하재 안전 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었는데 시공 중에도 하겠다는 거고,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120억 이상인 공사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2020년 올해죠. 7월 1일부터 100억, 21년 7월에 80억, 22년 7월에는 60억, 2023년 7월에는 50억 원 이상으로 이미 발표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넷째가 하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제를 만든다 해서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하재 위험이 높은 작업일 때 정기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하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인데, 하재 위험이 높은 작업할 때 비상대피훈련 하는 게 이게 건설 현장에 인원직들이 많은 상황이 돼서 비상대피훈련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 감독을 위해 위험 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재 폭발 등의 위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 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위험 방지 계획서, 세움터의 착공 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 현장과 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에 이를 국토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적시 점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움터에서 건축 수선할 때, 건축 인허가 착공 신고할 때, 인허가 사용 승인, 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세움터를 통해서 지금 세움터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답니다. 그래서 산업재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 등의 데이터하고 이를 통해서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축출한 후에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자체, 민간, 순찰자,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산재 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위험자금 시기 등 현장 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등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지자체가 현재로서는 현장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법을 마련해서 현장 지도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을 더 교육시키고 아마 더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 이와 같이 건설 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 인력 채용해서 순찰을 대폭 강화를 하겠다는 거고, 지자체와 민간 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시 벡터로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부시 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해서 상향된 정부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올해부터 시행된 것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 책임자의 사업적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를 하게 해서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도였습니다.